안녕하세요. 마케팅 뉴스로 처음 찾아뵙게 된 일 잘하는 마케터 갈동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제쳤다. 두 번째, 한국인 유튜브 네카오와 격차 더 커져. 세 번째, 당근 4060 신중년이 선택한 중국어래 앱 1위. 네 번째, 구글 기본 검색 대가로 애플의 광고 매출 36% 지급. 네, 그럼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 직구 무서운 성장 알리 G마켓 제쳤다. 중국 직구 앱이 한국 소비자 시장을 삼켜버린 모양새다. 소비 블랙홀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중국 직구 앱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이커머스인 G마켓을 제치고 이용자 수 기준 한국 내 3위의 종합 쇼핑몰 앱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테무, 시인까지 중국 직구 3개사를 합친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육박하며 2위 업체 11번가도 넘었다. 저렴한 가격과 파격 프로모션을 내세운 중국 직구 앱이 한국 소비자들을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마트와 문구점, 의류 소매상까지 국내 유통업계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짝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중국 직구 앱의 부상이 한국 유통 생태계에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서 중국 상품을 조달해서 판매하는 마트, 문구, 의류 소매상까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 직구앱을 통해서 국내 오프라인 소매 매장의 종말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유튜브에 빠진 국민 지난달 1044억 분 봤다. 카톡 3.3배, 네이버는 4.7배.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통계치로 드러났다. 15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는 지난 10월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10월 유튜브 사용 시간 1044억 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6배, 2018년 같은 달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월 카카오톡은 319억 분, 네이버는 222억 분으로 유튜브 시청 시간은 카톡의 3.3배, 네이버의 4.7배에 달했다. 카톡과 네이버를 합쳐도 유튜브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카톡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했으며 네이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네이버 뒤를 이어 인스타 179억 분, 틱톡 79억 분 순으로 이용 시간이 가장 많다. 이와 같이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유튜브는 교육적인 콘텐츠도 풍부하게 제공하므로 시청 시간이 늘어날 때 새로운 사용자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시청 시간이 늘어날 때 사용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토리얼 비디오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창의성과 역량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단점은 정보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지만 가끔은 허위 정보나 편향된 정보도 펴져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임팩트 피플스 4060 신중년이 선택한 중고거래 앱 1위는 당근. 시니어 소셜 벤처 임팩트 피플스가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40세 이상 남녀 327명 대상으로 중고거래 앱 이용 행태 및 트렌드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4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앱 경험도를 물었다. 그 결과 무려 전체 응답자 96.7%가 중고거래 앱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고거래 앱 이용 경험이 있는 4060에게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앱에 대해 묻자 당근을 이용한다는 이들이 전체 응답의 과반수인 66%를 차지했다. 2위는 중고나라 22.3%, 3위는 번개장터 6.9%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고 있는 신중년에게 앱 이용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전체의 과반인 61.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비율은 1.4%에 그쳤다. 추가로 지난해 세대별 온라인 서비스 결제 추정액에 따르면 20대는 네이버, 쿠팡에서 가장 많이 결제했고 30대는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 쿠팡에서 4050 세대는 이베이 코리아, 네이버, GS, 홈쇼핑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는 여성 쇼핑몰 모음 앱 지그재그, 중고 거래 앱 번개장터,
의류 쇼핑몰 무신사, 셀럽 마켓을 모은 에이블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커머스 강자들보다 전문몰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20대에는 쿠팡, 위메프, 11번가, 이어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번개장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구글 CEO, 아이폰 검색 수익 36% 애플의 지급 사실 확인. 구글 최고 경영자 겸 모 회사 알파벳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애플 기기에서 구글이 사파리 브라우저 검색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2002년부터 제휴를 맺고 구글을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구글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차이 CEO는 이날 애플에 지급한 연간 수익 배분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글의 2021년 수익 배분금을 책정한 263억 달러, 약 34조 3,600억 중 대부분을 애플이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전 이 기사를 읽고 저는 당연하게 내가 개발한 물건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들어온다면 당연하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애플이 독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이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여러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케팅 뉴스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와 마케팅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동선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